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힘들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50대 이후에 오히려 더 성공하고 행복해 보일까요? 저는 지난 10년간 50대 이후에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분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바로 이분들에게는 7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55세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죠. 하지만 2년 후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연매출 5억을 달성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50대 이후 인생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은 당장 오늘부터 적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공통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하는 50대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분들은 달라요. 제가 만난 박정수 씨라는 58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어하셨죠. 내가 그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같은 경력자를 왜 내보내는 거야? 이런 원망의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박 씨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 과거는 과거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본인이 30년간 쌓아온 인사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컨설팅을 시작하신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년 만에 전국의 클라이언트 20여 개의 회사를 확보하셨어요.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매달려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과거에 매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추억도 많고 아쉬움도 많잖아요. 하지만 성공하는 분들은 과거를 완전히 잊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해요. 과거는 경험이고 자산이지 발목을 잡는 짐이 아닌 거죠.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공통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50대 이후 성공은 정말 어려워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이런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성공하는 50대들은 정반대입니다. 김미경 씨라는 53세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20년간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퇴직 후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유튜브를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죠. 50대가 무슨 유튜브야? 젊은 애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으셨어요.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2시간씩 유튜브 제작 방법을 공부하셨어요. 영상 편집부터 시작해서 썸네일 만들기, 키워드 분석까지 혼자서 다 배우셨습니다. 6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월 수익 3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벌고 계십니다.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나이를 핑계로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대 이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새로운 학습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예요. 온라인 강의든 독서든 새로운 취미 활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요즘은 정말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어요. 유튜브만 해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강의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이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50대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인생 경험도 풍부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에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장철수 씨라는 57세 분이에요. 이분은 건설회사에서 30년간 일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퇴직 후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평생 부인이 해주는 밥만 먹던 분이 말이에요.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셨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어요. 요리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 강의도 따라 해보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만든 음식을 먹어본 동네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월 수익이 4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57세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배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죠. 세 번째 공통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성공하는 50대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분을 만났어요. 조영철 씨라는 56세 분인데 이분은 정말 특별하세요. 50세까지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어요. 야근에 회식, 스트레스로 점철된 삶을 사셨죠. 몸무게는 85kg까지 늘어났고 고혈압에 당뇨 전 단계까지 진단받으셨어요. 그런데 50세 생일날 이분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자. 그래서 뭘 하셨냐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엔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6개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무게 15kg 감량, 혈압 정상화,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분의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거죠. 지금은 트레킹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전국의 50대, 60대 분들과 함께 건강한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모든 성공의 기반입니다. 운동이든 식단 관리든 충분한 수면이든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관리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이겨내는데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벌써 3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4번째 공통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4번째 공통점은 인맥을 넓히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대부분 인맥이 줄어들죠. 회사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립감을 느끼세요. 하지만 성공하는 50대들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정명순 씨라는 54세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조용히 일만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에 변화가 생겼어요. 뭘 하셨는지 아세요? 동네 문화센터 서예 강좌에 등록하신 겁니다. 처음엔 서예를 배우려는 목적이었는데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인연이 발전해서 지금은 서예 작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 중에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계셨거든요. 그분의 도움으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맞춤 서예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월 평균 4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50대 이후에는 인맥의 질이 더 중요해져요. 취미 활동, 자원봉사, 온라인 커뮤니티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
그 속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진짜 관계를 원해요.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인연들이 생길 거예요. 또 다른 인맥 활용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종민 씨라는 59세 분이에요. 이분은 회계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처음에는 집에만 계시면서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다가 동네 등산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무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조금씩 도움을 드렸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개인 세무사 사무소를 차려서 운영하고 계세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인연들이 첫 번째 고객들이 되어주신 거죠. 이분 말씀이 혼자서는 절대 시작할 용기가 없었을 텐데 등산 모임 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바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50대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바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입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묻어두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한상의 씨라는 57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심리와 학습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되셨죠. 퇴직 후에 뭘 하셨을까요? 바로 학습 컨설턴트가 되신 겁니다. 본인의 25년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부진아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동네 몇 명의 아이들만 봐주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우리 아이 공부법 강의를 진행하시고 1:1 컨설팅도 하시면서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경험을 그냥 추억으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과 지혜를 갖고 계시나요? 육아 경험, 직장 생활 노하우, 취미로 쌓은 실력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험 활용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영수 씨라는 56세 분이에요. 이분은 30년간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셨어요. 손재주가 뛰어나시고 어떤 고장이든 다 고칠 수 있는 실력자셨죠. 퇴직 후에는 조용히 지내려고 하셨는데 동네 분들이 자꾸 자동차 문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드리셨는데 나중에는 아예 작은 정비소를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요즘은 젊은 정비사들도 못 고치는 옛날 차들을 전문으로 다루시면서 꽤 유명해지셨어요. 30년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차든지 금방 문제를 찾아내시거든요. 지금은 전국에서 옛날 차를 가진 분들이 찾아오실 정도예요. 또 다른 분은 평생 주부로 지내시면서 음식 솜씨가 뛰어나셨던 최순자 씨예요. 동네 분들이 김치나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배달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매월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40년간의 요리 경험이 새로운 사업이 된 거죠. 이제 여섯 번째 공통점인데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기 쉬워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성공하는 50대들은 다릅니다. 윤기남 씨라는 59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으셨어요. 54세에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셨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적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셨고 부업으로 동네 배달 일도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배달하시면서 만난 식당 사장님과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그 식당의 공동 경영자가 되셨어요.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으시고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계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습관으로 기를 수 있어요. 감사 일기 쓰기,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보세요. 또 다른 긍정 마인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정혜 씨라는 55세 분이에요. 이분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처음에는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바꾸셨어요. 이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으신 거예요. 치료 과정에서도 매일 감사한 일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의료진들이 친절하다. 가족들이 많이 도와준다. 오늘 컨디션이 어제보다 낫다. 이런 작은 것들도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으신 후에 암 환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병원에서 정식으로 환자 상담사로 활동하시면서 보람있는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움츠러들게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문제 속에서도 기회를 찾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생겨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공통점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슨 도전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공하는 분들은 나이를 핑계로 도전을 포기하지 않아요. 최수진 씨라는 55세 분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20년간 회사 격리로 일하시다가 55세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셨어요. 뭘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바로 카페 사장이 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주변에서는 말렸죠. 나이도 있는데 무슨 카페야? 요 직업이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최 씨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간 준비하셨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카페 창업 과정도 들으시고 여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셨어요. 그리고 56세에 드디어 본인만의 카페를 오픈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가 되었어요. 특히 또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시니어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계세요. 수익도 직장인 시절보다 더 좋고 무엇보다 매일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도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신명철 씨라는 61세 분이에요. 이분은 공무원으로 35년간 일하시다가 퇴직하셨어요. 퇴직 후에는 평범하게 지내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등산 가이드가 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젊을 때부터 등산을 좋아하긴 하셨지만 전문 가이드가 되겠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죠. 주변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체력적으로 힘들 거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신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산악 가이드 자격증을 따기 위해 1년간 준비하셨어요.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서 체력을 기르고 등산 관련 지식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62세에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지금은 여행사와 연계해서 시니어들을 위한 등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월 수익도 5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람이 크다고 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려는 마음이에요. 물론 50대의 도전이 20대, 30대의 도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전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도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대의 도전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무작정 큰 꿈만 꾸기 쉽잖아요. 하지만 50대는 인생 경험이 쌓여서 본인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죠. 또 다른 분은 평생 주부로 지내시다가 58세에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대리운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로 오후 시간대에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계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세요. 자, 오늘 50대 이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 둘째,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기. 셋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기. 넷째, 인맥을 넓히려 노력하기. 다섯째,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기. 여섯째,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기. 일곱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이 쌓인 지금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때예요. 젊을 때는 체력은 좋았지만 경험이 부족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젊을 때보다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50대의 성공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성공은 때로는 운이나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대의 성공은 진짜 실력과 노력의 결과예요. 그래서 더 보람있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거나 운동을 시작해 보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본인의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0대의 실패는 젊을 때의 실패와 달라요.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절반도 안 끝났어요. 앞으로 30년, 40년이 더 남아있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실 거라고요. 이런 유용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계획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멋진 인생 2막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0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